오늘은 1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조금 장 초반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만은 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장을 주도하면서 코스피는 여전히 1월 달에 코스닥 대비해서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체크에서는 기관 종목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딱히 제가 보통 저희가 검색 시 AR 로봇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관 매수 종목을 다 잡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적인 로직에 따라서 뽑아내는데 오늘은 특징이 기관 쪽만 잡혔습니다. 그래서 좀 보면 약간 어제 중복되는 종목도 한 4종목이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유니테스트, 웅진싱크빅, 효성, 삼천당제약, 원익테라세미콘, 에피시스템, 글로벌텍스프리는 하루 전날과 동일하게 오늘도 기관 수급에 잡혔습니다. 사마콘덴스, 만도, HB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죠. 4종목이 어제 올려드린 것과 동일하게 잡혔고요. HFR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도록 할까요? 코스모학은 오늘 좀 재료가 나왔습니다. 코스모학은 어떤 재료가 나왔냐면은 이제 최대 주주 지분을 판다 그런 재료가 나왔죠.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원래 이 회사가 이산화 티타늄, 황산 코발트 이런 걸 만든 회사인데 그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이런 데 좀 들어가죠.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보면 코스모학이 이제 주주 구성에서 코스모 홀딩스 여기 보면 코스모 턴어라운드라는 유한회사가 한 28.52%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전량 정산행 컴퍼니라는 사모펀드에 매각한다는 재료입니다. 28%죠. 그럼 이게 2,500억짜리 시총이니까 어제 기준으로 잡아야죠. 어제 대략 오늘 몇 프로 올랐죠? 20% 올랐으니까 2,200억 잡고요. 그죠? 2,200억 정도에 28%면 곱하기 0.285 한 627억이죠. 네, 627억. 매각가가 600억대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한국경제TV에 가서 잠깐 말을 잘못했군요. 600억 정도에 파는데 이게 조금 싸게 파는 거군요. 610억이니까 프리미엄이 거의 안 붙었다 보면 되겠네요. 조금 싸게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곱하기 지분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올랐다 치더라도 20% 올랐으니까 이거 빼면 한 2천억 잡고도 맞구나. 제가 이렇게 그래도 좀 2천억은 좀 싸죠. 어쨌든 팔았는데 매각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자 매매 동향에 잡히긴 해도 코스모학이 잡히긴 해도 38만 주, 30만 주 잡히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M&A 종목이니까 M&A 종목이니까 어디 갔어요? 딱히 기관이 사서 올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죠. 순간적으로 들어왔고요. 매각이 됐으면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죠. 주인이 바뀌는 건데 이 회사가 이제 2017년도는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항상 코발트 2차전지 쪽인데 많이 올랐었고 오늘은 이제 좀 올랐죠. 말이 좀 웃긴가요? 월봉상에서 5월세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장대 연봉이 있는 14,200원대 14,200원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이제 현재 반등세를 이어가는 거죠. 14,200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14,200원대 이 정도가 되겠죠. 여기 또 장대 연봉이 있으니까 그래서 14,200원을 지지선으로 조금 더 우상향할 수 있는 힘인데 보통 주식이 매각이 되면 점상으로 팍팍 날아갑니다만은 이거는 그 정도 재료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이 이제 웅진 유니테스트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가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입니다. 하이닉스 조금 납품이 많죠. 테스트 장비니까. 그래서 주가 월봉 블루를 보더라도 확실히 2014년도에 한 2,000원짜리 주가가 어떻게 보면 15년도에 많이 슈팅이 났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배 이상 난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지난해는 되게 안 좋았죠. 주봉인데요. 많이 빠졌던 종목입니다. 2만원 하다가 거의 반토막 났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 위주 장을 올라오기 때문에 돌리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월봉 관점에서 5월선에 도착했고 대신 장대 연봉이 12,200원 정도 되겠죠. 12,200원. 그리고 주봉상 20주선이 대략 12,2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준의 힘은 오늘 물론 이제
이 일중 흐름을 놓고 보면 이렇게 쫙 당겼지 않습니까? 15원 봉인데 그래서 한 12,200원 정도의 지지선은 유지하다 봅니다. 그 정도 혹시 내려오면 고맙습니다 하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유닛 테스트 오늘 아마 좀 세게 들어왔어요. 투신 쪽에서 들어왔죠. 예, 투신 기관들이 최근에 사는 종목의 특징이 낙폭과대 RTG에 대한 매수가 좀 많습니다. 이 키워드를 좀 갖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 추이를 본다고 해도 유닛 테스트가 약간 이제 머리가 덜죠. 초록색이 기관입니다. 예, 같이 이제 핑크색이 외국인인데 같이 팔다가 조금 들어 올립니다. 뭐 외국인은 조금 그 전에 샀다가 좀 털어내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있는 뭐 2,000원, 3,000원짜리 회사들은 거의 다가 외국인보다는 기관들이 많이 핸들링 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외국인이 솔직히 유닛 테스트를 어떻게 알겠어요. 시가총이 작으니까. 예, 그래서 기관 스몰캡 종목으로 보면 되는데 상승의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보유는 당연한 거고요. 매수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힘이 유닛 테스트는 보여주고 있다. 그리 봅니다. 자, 그 다음 웅진 싱크빅인데요. 예. 웅진 싱크빅은 교육주죠. 예, 교육주인데 주가 차트를 봤더니 무슨 제가 잘 안 본 사이에 뭔가 난리가 났었군요. 지난 9월 달에. 제가 잠깐 메모한 걸 보겠습니다. 메모 안 했네. 거의 뭐 한 번도 투자를 안 한다는 소리죠. 예. 그럼 일단 9월 달에 왜 빠졌었나요? 그때 유상증자 했나요? 9월 달에 코웨이. 예, 코웨이 인수한다 해가지고 겁없이 덤벼가지고 이제 빠졌었는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반등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뭐죠? 예, 무슨 실적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증권사에서 이제 학습지 관련해서 뭐 좋아진다, 뭐 공시는 그런 재료가 좀 컸는데요. 이게 있었군요. 지난 25일에는 또 노르웨이 중앙은행이 이 웅진시크빅의 지분을 좀 샀다. 네. 5% 정도 샀다. 네. 경영참가 목적은 아니다. 그럼 M&A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죠? 경영참가 목적은 아니다. M&A는 아니다. 그럼 투자 목적으로 샀다. 재료치고는 좀 약하죠. 차라리 경영참가 목적이라 하지. 그죠? 근데 교육주들은 대부분이 오너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분 구성 자체가 조금 뭐라고 할까? 유통물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웅진이 한 24% 갖고 있죠. 예, 보통 이제 교육회사들은 오너 기업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영참가까지는 아니고 뭐 지분 투자니까 1월 25일 날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경영참가를 했으면 날라갔죠. 예, 조금 약했는데 오늘에 이제 일봉은 다시 60일선에 갖다 놨습니다. 예, 그래서 잘 보면 여기 가격대가 되겠죠. 예, 여기 장대 양봉 같은 위치입니다. 예, 같은 위치예요. 그쵸? 예, 3,050원대. 거래량 그때부터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는 그 중간값이 대략 월봉에서 잡아야겠군요. 월봉에서 못 잡네. 예. 주봉에서는 주봉에서도 못 잡네요. 근데 저항이 좀 많습니다. 왜? 이게 월봉에는 일단은 하락각도가 좀 가파르죠. 이거 하락각도 가파르다 그러는데 45도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한 3,000 여기 한 2,300원대 저항이 되게 두텁다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에서는 이제 20주선이 여기 3,200~300원에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누르고 있고 그럼 이제 항상 일봉을 보고 나면 일중 흐름을 한번 봐야 됩니다. 분봉을 가지고. 근데 일중 흐름이 아침부터 땡겨가지고 이렇게 땡겨가지고 쭉 땡기면 엄청 강한 겁니다. 이거보다도 이게 제일 강한 거죠. 이렇게 힘이 아침부터 이빠이 들어갔다 그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웅진시크빅은 뭐 일단 종가상 충분히 보유할 수 있고 만약에 다시 이제 이 힘이 중간값을 잡아야 되는데 한 2,900원 정도 2,900원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잠깁니다. 바로 손절 쳐야 되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뭐죠? 효성인가요? 효성은 제가 상당히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실제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까지는 아니군요. 잘 감고 있습니다. 원래 효성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이게 옛날에 누구 사돈 집안인데 효성이 조성래 회장 쪽이죠. 이 감자는 이제 효성이 분할을 했습니다. 분할을 해서 그렇고 그러니까 효성의 지주회사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기관들이 압도적으로 삽니다. 예, 이거 보면 연기금이 주워 담죠. 보험사도 주워 담고 투신도 주워 담고 전형적인 기관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 궤적을 추적을 해도 효성의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예, 거의 초록색이 기관 수급이고 밑에가 주가인데 거의 계속 들어가죠. 사실 이 주식에 대해서 저는 목표가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봉상 보면 지금 거의 아마 60월선 6만 7, 8천째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힘이고요. 주봉을 보면 이제 20주선은 진작에 돌았었죠. 여러분들 보는 화면에서 빨간색이 20입니다. 파란색이 60이고 계속 강조시켜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 에너지가 다분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정도 시세에서 약간 밀렸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밀릴 수도 있었는데 연말에 조금 빠졌던 거는 이제 배당에 따른 차익 매물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효성은 약간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상당히 지켜볼 만한 기업입니다. 기관 매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도 뭐 급등주 뭐 단타 치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런 주식 못하죠. 근데 돈을 벌려면 좀 큰 주식을 많이 사서 하는 습관도 좀 좋습니다. 효성은 상당히 현재 기관 수급에서 압도적인 상승을 보인다. 그리 분석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잡힌 게 뭐였죠? 네, 삼천당 제약이죠. 네. 삼천당 제약도 좀 끼가 있는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제약주 중에서 2010 작년도를 되돌려 봤을 때 이런 월봉 차트를 갖고 있는 제약 바이오가 몇 개 안 됩니다. 예, 뭐 엔지캠 정도 될까나? 엄청 세죠. 삼천당도 사실은 약간 작업하는 끼가 좀 없잖아 있습니다. 전 그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재료를 보면 제가 1월달에 좀 적어놨는데요. 같이 좀 글자 작은이 공유를 해볼까요? 글자를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쵸? 여기 보면 예전에 이제 1월달에 안 잊어먹으려고 예, 요 아일리 바이오 시밀러 요거 하나 재료 있고요. 프리필드 실린지 하이 머리 아파. 어쨌든 글자 좀 작은데 작아서 제가 시간 관계상 빼겠습니다. 추후에 만약에 이상 급등을 보이면 오늘의 수상한 주식에서 한번 다시 다루던가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약 바이오주인데 작년에 뭔가 조금 틀어졌던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연기돼 가지고 실패할 때 쉬었는데 지금 일봉을 보면 다시 이제 자리를 잡혀가는 그림입니다. 수급을 좀 보면 완전 연속선까지는 잘 안 잡힙니다. 샀다 팔았다 이제 쭉 팔다가 이제 다시 좀 붙는 그림이죠. 예. 외국인도 좀 붙어 있고 삼천단 제약은 이게 그 시가총액이 9천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 개별주처럼 팍팍 뛰지는 않습니다만은 차트 보면 차트 더럽잖아요. 이걸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양봉보다 음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양봉에 매수하기보다는 음봉에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기준으로 5, 60, 20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20, 60이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까지는 잘 안 빠질 거예요. 뭔 소리야? 예. 싶으시죠? 계속 제가 올려드린 뭐 60, 20, 50, 65, 20, 5, 60, 20 이 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대행 제약은 충분히 보유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빠졌을 때는 뭐 많이 안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빠진다 싶으면 매수로 가능한 힘을 보여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익 테라세미콘 AP 시스템은 어제 했습니다. 네. 근데 원익 테라세미콘은 원익 IPS에 이제 합병이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은 정확하게 30날까지 내일인가 거래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석의 의미는 없습니다. 합병됐죠. 원익 IPS에 합병됐습니다. 그리고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제 제가 나왔는데 최근에 이 OLED 디스플레이 관련주 흐름이 상당히 좋죠. 네. 삼성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이쪽을 투자한다. 그런 발표 때문인데 뭐 기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관들의 매수의 공통점이 바로 IT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연기금도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계속 기관 매수 종목으로 AP 시스템의 추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어제 영상과의 대동소이해요. 5월 선인 24,500원은 충분히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존버 말씀드립니다. 글로벌 텍스트리 또 있었죠. 좀 길어지는데 글로벌 텍스프리하고 HB테크 똑같습니다. 이것도 어제 했습니다. 그 사후 뭐라고 얘기했고요? 사후 면세점 텍스 리펀더 쪽인데 뭐 그 약간 변동성이 좀 큰 주식이라 어제 좀 중심 라인만 잡아드렸는데 뭐 오늘 마침 중심 라인을 잘 잡아주고 올라갔어요. 뭐 조금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도 좀 붙긴 붙었습니다. 좀 생각보다 좀 잘 들어오네요. 그죠? 뭐 56만 주니까 좀 잘 들어오고 매매 추이를 좀 봐도
쭉 들어오네. 거의 마바라 기간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큰 펀드는 아니고 이게 시가총액이 크지 않으니까 예. 아마 입국 면세점 이런 관련해서 좀 들어왔다고 보는데 변동성이 좀 큽니다. 아마 일반 투자가분들이 투자를 해서 매매 벌기는 생각보다 어려운 종목입니다. 유동성이 좀 불규칙한 주식이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서 아직까지 힘은 살아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보유하시는 전략이 낫고요. 사막 콘덴서 만도 예. 사막 콘덴서는 이 콘덴서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어디 갔냐? 콘덴서, 예, 콘덴서 뭔지 아시죠? 예. 삼성전기와 계적을 같이 합니다. 삼성전기 오늘 실적 발표 나왔어요. 역시나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조금 덜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제 작년에 잘 나왔었기 때문에 3분기까지 잘 때렸기 때문에 거의 뭐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오히려 이제 급등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적정 세라믹 콘덴서 MLCC가 2분기가 지나고 나면 풀 가동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개폭등을 했고 당연히 삼성전기 오늘 뭐 엄청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예, 한 15만 주 양매수 양 합쳐서 한 42만 주 들어왔죠. 삼성전기와 좀 계적을 같이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마 콘덴서는 근데 삼성전기는 그럼 같이 봐야 되겠죠. 네, 일단 60일선을 돌리기 때문에 11만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옵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고요. 사마 콘덴서는 조금 늦깎이로 가는 거 있습니다만은 요 20, 60이 만나는 시간까지는 우상향할 겁니다. 아직 한 최소 일주일 정도는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유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만도는 사실 좀 기관들이 최근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매매 추이를 보더라도 아주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예, 초록색이죠. 많이 사고 있는데 뭐 무지하게 사죠. 예, 기관이 사고 기관 연기금도 사는데 만도 예, 한원 시스템이 사실은 친환경차 관련해서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긴 한데 조금 자동차 중에서는 비싼 주식입니다. 여러분이 알기 비싸다 싸다의 논리가 좀 안 잡힐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도도 원래 이제 좀 많이 빠졌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월봉 보면 아찔하죠. 1월달은 여기에 돌렸기 때문에 2월달까지도 강할 겁니다. 저는 2월달까지도 양봉이 나올 거라 봐요. 네, 이거 보면 음봉이 한 7개 있다가 한 번 그리고 그때 그 다음 봉에 실패하고 빠졌는데 이번 달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 다음 봉에 나오는 2월 봉은 양봉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주봉선 이런데 조금 투자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만도 같은 주식은 제가 볼 때는 뭐 한 32,000원 밑에 구간에 들어오게 되면 좀 매수도 가능하고 잘 안 주면 예, 안 내려오고 그냥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뭐 우리가 세상에 널린 게 만도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HB 테크놀로지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예. 어제 영상 아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얘는 갈 때까지 간다는 그림으로 조금 등락이 심해가지고 먹기는 쉽지 않은데 계속 조금 주목을 받는 기업이다 그리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마지막에 하는 HFR은 제가 처음 본 회사입니다. 예.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걸 보니까 얘도 이사 온 것 같은데요. 뭐 스펙에서 왔던지 뭐 5G군요. 예. 5G 유무선 통신 장비라고 합니다. 5G 관련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5G 관련주들은 지금도 사실 시장의 중심에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지. RFIC, 뭐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뭐 에이스테크 되게 많은데 시가총액 1000억짜리니까 거래량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네. 웬일이야. 거래 대금 얼마 안 되는구나. 매매 추이를 보니까 또 예, 연기금도 사고 있고 투신도 사고 상당히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렇게 손이 안 가지 이 친구는 요새 쭉쭉 들어오죠. 거의 작년 연말부터 이빠이 들어오는데 이빠이 들어온다고 하면 쉽게는 안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과거 흐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월봉이고요. 예, 뭐 힘은 살아있죠. 이 정도면 그렇죠. 당연히 주봉도 뭐 계속 5주선 지지하니까 삼아 있습니다. 요 고점 이제 3,000원 넘어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친구는 약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거래가 없다가 지금 다시 거래가 좀 터졌습니다. 근데 제일 리스크가 뭐냐면은 거래량 리스크입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나쁜 건 아닌데 여기 이렇게 연말 연초에 거래는 확 터지고 그전엔 거래가 없었어요. 거래량이 이렇게 동일하지 않고 작은 주식들은 차트 분석에 조금 오류가 생깁니다. 그거 좀 참조하시고 충분히 보유하셔도 되고 매수해도 되긴 되는데 단점은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아마 돈을 벌긴 쉽지 않을 겁니다.
사봤자 얼마밖에 못 사니까. 거래량 이런 것도 체크하셔야 되죠. 자, 오늘은 그래서 1월 29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좀 빨리빨리 해드리기 때문에 좀 종목에 대해서 내용의 깊이가 조금 얕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종목을 좀 빨리빨리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향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매매 팁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구독 신청하시죠? 앞으로겠습니다.